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엔다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오래전 네덜란드의 한 방송사에서 남성들에게 전기 충격을 통해 출산의 고통을 체험해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잡고 뒹구는 건 기본이고 산소 호흡기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도중에 포기하는 체험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은 극한의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을 이겨내며 출산을 하고 나서도 출산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산후 다리 시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알찬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셔볼까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산후 다리 시림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시린 경우 종류가 많이 있죠. 남자들이 다리 시린 경우도 있고 여성들이 다리가 시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산후의 다리 시림입니다. 산후에 왜 다리가 시린 것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후 다리가 시리다고 그러는 경우 아기를 출산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꾀병같이 그래요. 또 출산한 여성들만 느끼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상에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고 치료법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다, 차다, 냉하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산후에 어때요? 따뜻한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따뜻하게 하는 건 좋으나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그러면 더 시려집니다. 왜? 그때 나는 땀은 인체에 필요한 진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기를 갖고서 아기한테 다 주고 나면서 힘들고 출혈 많이 하고 그랬는데 회복기에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런데 따뜻한 방에 들어갔을 때 땀을 흘리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왜? 괴로우니까 따뜻한 방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따뜻한 방에 있지 않아도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시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리만 시린 게 아니에요. 전신이 다 시리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산후 발열이라고 합니다. 산후에 왜 발열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잘못된 산후 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후 조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산후를 많이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발열이 나면 특징이 열이 났다 식었다 열이 났다 식었다 이러면서 기미가 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쑤시고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진액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리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부터 시작을 해요. 다리가 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꾸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깨가 시리다, 팔이 시리다, 머리가 시리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산후 허로라는 것은 산후에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하고 오래 경과됐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서
100일이 지나서 몸조리를 잘해서 출산 후에 100일이 지나서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산후호루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바로 배가 다시 부풀어 올라요. 오일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게 나쁜 게 되기도 해요. 혹 같은 게 되기도 하고 그때 바로 열이 났다 식었다 그러면서 다리 시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후에는 반드시 어열 치료를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로는 산후에 몸이 허약해진 것을 원상 회복되도록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 낳고 나서 금방 막 샤워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후호루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후호루증에 의해서 막 아프고 막 시리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이런 증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으니까 붓고 배가 옛날같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막 식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산후에 어혈을 빼주면 배가 빠지기 때문에 전신에 붓는 게 좋아지고 여기저기 아픈 게 없어지면서 시린 증상도 없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몸을 충분하게 보호하는 이러한 치료를 산후 보약을 써서 충분하게 몸이 회복된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성생활을 많이 하면 바로 산후호루증이 오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산후 다리심이 시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리 시림의 한의학적 치료는 시오사물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물탕에다가 소시오탕을 합방한 건데요. 아주 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게 다리 시림의 묘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산과 가미소요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이제 산후 몸조리를 못해서 오래 경과됐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후 다리 시림은 한의학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산후에는 어떻게 몸조리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알아서 산후 몸조리를 잘해서 다리 시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산후 다리 시림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여성들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서 주변에서 꾀병이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 좀 많이 상하죠. 이 시간 그 고민 털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출산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34세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출산 후 80일이 지났는데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여성은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하는 약을 한 제 들었는데도 땀을 많이 흘리면서 다리가 시리다는 것입니다. 치아도 공기가 들어가면 시린 느낌이 들고 매우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찬물을 마셔도 치아가 시려서 고통스럽고 여성이 땀을 흘리는 현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남성은 땀을 흘리는 게 원칙인데 여성이 땀을 흘린다면 이것은
피가 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액이 새는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진액이 새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가 시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속열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피가 즉 진액이 새는 현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리가 혈을 받고 진액을 받아야 제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새니까 다리 시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개 출산 후에는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2제, 그 다음에 몸을 보강하는 약을 3제 정도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출산 후에 1제뿐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몸조리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혈을 제대로 빼주어서 그것이 혈실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출산 후에 다리 시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땀이 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땀을 안 나게 하는, 지한시키는 요법을 쓰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지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열이 훅 오른다든지 또 열이 식으면 으슬으슬하는 이런 한열 현상이 있을 때 이런 땀이 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때 그냥 무조건 땀을 멈추게 하는 지한요법을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열이 났다가 식었다 으슬으슬하는 이런 현상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저절로 땀이 줄어들면서 열이 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충분하게 바로 산후 어혈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후 어혈을 제거해주고 한열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오 사물탕이라는 약을 투여하였던 것입니다. 네, 한약을 투약한 결과는 좀 어땠나요? 네, 이 한약을 투여 후 상당히 빠른 효과가 있었는데요. 산후 발열이 나면 낮보다 밤에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인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밤에 증상이 심했습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헛소리를 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 이런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후 몸조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산후 발열이 나타난 것이고 산후 몸조리는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후 다리 시림의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다면 한 분 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의 경우에는 34세의 젊은 여성이 다리가 시린 경우였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연세가 60대의 할머니께서 다리가 시리고 이런 현상으로 평생 고생을 하다가 산후 호로약을 쓴 이후로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산후 시림과 또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온 환자와는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산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걸 보면 산후 치료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산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의 생김새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 이 60대 여성은 얼굴이 갸름하고 부드럽게 생겼으며 지적형으로 생겼는데요. 지적형이라는 것은 턱 있는 데가 통통하게 살이 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여성은 특히 볼살에 조혈이라고 해서
벌거벗은 이러한 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조열 현상인 홍조가 바로 다리 시림과 연관되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대라는 연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대라는 것은 허로증이 올 수 있는 연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산후 허로증으로 볼 것인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오는 허로증인 것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관골이 발가스름하고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서 다리가 시린 것은 산후 허로를 치료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서 소요산이라는 산후 허로증을 치료해주는, 산후 허로에 의해서 조열이 나타날 때 쓰는 것을 치료해주는 소요산을 투여했는데, 이 약을 투여 후 평생 시려서 고생하던 것이 차츰차츰 치료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 산후 몸조리를 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편해하는 증상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분은 항상 피곤하고 갈증이 심하게 난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항상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그냥 짤록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치 쪽으로 허리가 아팠는데요. 엉치가 아프다는 것이 바로 자궁과 연관돼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산과 유산과 관계가 있는 산후 허로증에 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후 허로증에 의한 엉치의 통증이죠. 그래서 산후 허로약을 투여한 것이고, 그렇게 고통스럽던 다리 시림이 해결되었고, 총 6제를 투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이 연세가 60세라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6제를 투여했고, 이 두 가지 산후 시림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산후에는 반드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또 산후의 몸을 회복해주는 치료를 두 번째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만성 구토입니다. 만성 구토. 구토도 뭐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잘못된 섭생을 하거나 과하게 들고 나면 구토가 나는 게 보통이죠. 일시적으로 구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성 구토라고 해서 10년 돼도 구토가 나고 20년 돼도 구토가 나는데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만성 구토입니다. 20년, 10년간 긴 기간 원인도 모르고 구토로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나.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그래. 항상 그럼 못 살죠. 잊어버릴만 하면 그래. 그 잊어버릴만 하면 어떤 때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나타나냐면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구토에는 한증에 의해서 오는 구토가 있고,
열증에 의해서 오는 구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구토, 열구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한과 열을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한열을 구별하지 않고 구토가 난다고 바나나, 생강 같은 이런 약으로 억지로 구토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한열을 반드시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냉증구토, 한이죠. 차서 오는 냉증구토의 특징은 얼굴이 푸른색이야. 푸르죽죽하다고 그러죠. 얼굴이 푸른색이면서 입술이 푸른색을 띠요. 피색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술이 붉은 게 아니라 검푸른색. 손발이 싸늘하다. 얼굴이 하만 이렇게 형이다. 음식을 먹은 후 오래 있다가 구토를 해요. 특징이. 이럴 때는 감이 이진탕이나 가감 이중탕을 써요. 특히 가감 이중탕이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복부 율동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냉증구토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열증구토는 얼굴이 붉어요. 손발이 뜨거워요.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구토를 하는 게 열증구토입니다. 그래서 냉증구토와 열증구토를 반드시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기타 구토가 있는데 큰 병을 앓은 후에 허번으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구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열로 구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 맑은 물, 비열이니까 입으로 맑은 물을 토하거나 냉연이라고 해서 찬 것 같은 이런 어떠한 소침 같은 이런 것이 냉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올라와요. 간화가 위로 나와서 거슬러 오르며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성질이 못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너무 깔끔을 떠는 사람, 강직한 사람, 바짝 마른 사람, 코가 길고 쭉 뻗고 미인형, 미남형, 미인 여성 이런 사람들이 간화가 잘 통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피부색이 푸른색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털이 많고 눈썹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토가 있으면 간화가 위로 올라와서 나타나는 그런 구토가 되겠습니다. 오랜 병으로 위가 허해서 구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음으로 오는 구토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눈밑이 컴컴한 게 특징입니다. 물이 들어가기만 한 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든지 국이든지 뭐든지 물만 마시면 토하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구토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거 다 하나하나 처방이 다 달라요. 다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구토의 한의학적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근본 치료를 하는 게 한의학적 치료의 특징입니다. 차다 그러면 이중탕. 이중탕은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약입니다. 열구토, 청열이죠. 수독성 구토, 오령산이에요. 뭐든지 먹기만 마시기만 하면 토하는 거. 그게 수독성 구토예요. 오령산. 담음 구토, 이진탕. 눈밑이 컴컴한 이런 경우. 이와 같이 구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성적으로 오래된 구토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만성적인 구토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만성구토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만성구토,
참 심각한 증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사례가 있었나요? 네, 어려서부터 입덧하듯이 미식미식거리고 이것이 심하면 구토까지 이어진다는 50대 여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토의 원인이 냉한 것, 즉 찬 것, 몸이 찬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되어서 감히 이중탕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이 한약을 복용 후 이런 미식미식거리면서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치료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런 미식거리면서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검사를 하면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한 것으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구토가 나타날 경우에 그것이 차서 오느냐 따뜻해서 오느냐를 구별해서 치료를 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구토하면 보통 열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냉해서 생기는 구토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로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는 또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진탕에 황련 같은 약이 들어가는 처방을 합니다. 말하자면 열을 꺼서 이렇게 구토 증상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냉에서도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냉에서 나타나는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차다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밑에서 제 역할을 해서 끌어잡아당겨 줘야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서 사지 팔다리로 가거나 오장육부로 퍼져나가서 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차기 때문에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서 바로 미식미식하고 부역질이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하고 콩팥의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해서 끌어잡아당겨주지 못하니까 바로 거꾸로 위로 구역질이 나고 미식미식하면서 구토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냉해서 구토가 나타난 이 환자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어떤 체질이었나요? 네, 소음형으로 생겼는데요. 이 소음형이라는 것은 소음인과는 다릅니다. 소음형은 코가 길고 눈꼬리가 들린 형으로서 남자의 기본형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배가 냉한 것이 특징입니다. 배가 냉하면 바로 율동작용이 잘 안 되고 율동작용을 해서 끌어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밑에 있는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구토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맥을 봤을 때 6066이라는 맥을 쳤는데 이 맥은 바로 대장이 허한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장이 허한하니까 대장이 제 역할을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하니까 바로 끌어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구토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맥조차도 배가 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나요? 네,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미식미식한 구토 증상이 있었고 심하면 구토를 하고 더 심하면 쓴물이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신경성이라고 하면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있었고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니나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하려고 그럴 때 배가 살살 아픈 게 항상 동반되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깨까지 아프고 불편하다고 했으면서 얼굴이 자주 붓고 등이 열이 나면서 잠을 자다가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했으면서 좌측 다리가 불편한데 누가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기도 하면서 쑤시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심하면 다리를 떨기도 하고, 이것을 참으면 속이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속의 이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궁이 두꺼워서 그런지 생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두꺼워졌다는 것은 바로 냉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가슴에 손을 올리고자 하면 사오지가 꼬집어도 안 아플 정도로 마비가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으나 금방 풀리기는 한다고 했습니다. 추우면 손발이 먼저 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만성 구토에 대한 치료 사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맥도 낮게 치면서 소음형으로 생겨 배가 냉하고, 조금만 추우면 바로 손발이 시리고, 토하려고 할 때 배가 살살 아프면서 어깨가 아픈 것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나타난 증상 맥으로 볼 때 냉한 것, 즉 찬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이중탕이라는 약을 투여하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입덧 하듯이 미식미식한 것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2제를 더 복용 후에는 컨디션도 좋고 붓지도 않고 다리의 불편함도 없어졌으며 구토로 미식미식하던 것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거의 평생 고생하던 병인데 이렇게 빨리 없어진 것은 바로 한열에 의해서 나타난 구토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난 증상을, 동반되는 증상들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구토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구토는 열이 나는 체질뿐만 아니라 몸이 냉해서도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고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건강톡톡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강원도 홍천에서 서상인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생인 아들 건강 때문에 걱정인데요. 우리 아들은 올해 11살이에요. 그런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립니다. 또래 아이들보다도 덩치는 좀 큰데 조금 소심한 성격이고요. 그래도 그간 운동도 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은 잘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네요. 땀도 많이 흘리고 움직임도 적어지고 혹시 무슨 병인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박사님, 우리 아들 어찌해야 할까요? 네, 땀을 많이 흘리고 움직임이 적어진 초등학생 아들의 문제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덩치가 큰데 소심하고 운동도 이렇게
잘 하긴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 움직이려 하질 않는다 그래서 요새 잘 이건 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사실 등치가 크다, 살이 많이 쪘다, 이거는 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사람이 있고 등치가 큰 사람이 있는데 등치가 큰 사람은 바짝 마른 사람보다 기가 부족되기 쉽고 기가 부족하면 땀이 많이 납니다. 근데 땀이 많이 날 때 여름철에는 지안을 시키면 안 되고 기를 보강해 줘야 됩니다. 기를 보강해 준다는 것은 순환이 잘 되게 해줘서 바로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겨울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 지한을 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땀이 나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지한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모 황백이라는 것을 씁니다. 보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군자탕이나 보중 익기탕 같은 이런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땀이 나는데 땀도 낮에 나느냐 밤에 나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릅니다. 또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얼굴에서 많이 나느냐, 손발에서 많이 나느냐, 몸에서 나느냐, 전신에서 다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면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못 해주면 땀으로 진액이 새나가서 성장 발육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낮에 일반적으로 상체에서 땀이 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밤에 잠잘 때 땀이 난다. 이것은 도환입니다. 말하자면 더 나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얼굴에서 나면 사군자탕, 몸에서 전체적으로 나면 보중익탕 같은 이런 약들로서 기를 보강해 줘야 되겠죠. 말하자면 기를 보강해 주는 약도 사군자탕이냐 보중익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중익탕은 코가 길고 팔다리가 긴 이런 사람이 잘 맞고, 사군자탕은 두상이 크고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한약을 쓴다면 바로 살도 덜 찌고 땀도 덜 흘리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차로서는 인삼차에다가 꿀을 약간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을 타라는 것은 중화시키고 약기운을 더 항진시켜서 더욱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함이고, 부작용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보내신 서상희님의 아드님, 기를 보강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산후 다리 시림과 만성 구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